정석에도 질문 없죠? 괜찮죠?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고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277페이지부터 가봅시다. 오늘 첫 번째 회의는 역행렬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단어가 살짝 등장을 시키긴 했는데 요게 행렬에서 역수와 같은 느낌인 거. 역수와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그러한 관계를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2x2에서는 이게 성립하면 얘도 보장이 됩니다. 얘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구하는 방법은 저거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라고 하면 내가 B를 만든 다음에 요 방정식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뭐 몇 a 더하기 뭘로 나오냐 하시면 되는데 요걸 풀다 보시면은 아마 계산이 이렇게 가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나오시면 될 거예요. 나오시면 돼서 그래서 A와 곱해서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는 행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요 실수를 바깥으로 끌어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자체를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 자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요거와 관련돼서 보기 문제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논의를 끌고 와서 제가 굳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이 숫자가 우연하게 얼마가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 논의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렇게 만들어주는 쌍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이거의 곱 마이너스 이거의 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에다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랑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까지 생각하면은 단위 행렬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셔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xz의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렬이 저렇게 곱을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쌍이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행렬에 대해서만 존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쌍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얘 역행렬을 곱해서 단행렬로 만들면 얘가 영행렬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행렬들을 쫙 뭐 나눗셈이나 역행렬을 곱해서 날린다는 아이디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영행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좀 실용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용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얘기죠.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시면 요렇게 행렬 4개를 세팅을 하게 되 이렇게 숫자 4개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똑같이 BA를 전개하더라도 A 곱하기 B를 이렇게 숫자를 세팅하면 A 곱하기 B를 해도 B 곱하기 A를 해도 똑같이 단위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실일 수 있는데 A, B가 두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하면 두 개를 바꿔서 나온 곱도 단위 행렬인 게 보장이 된다. 다른 말로 무슨 법칙이 성립을 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첫 번째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렬을 두 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럼 당연히 두 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쓰면 A의 역행렬이 2B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A와 2B 간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A와 B도 뭐가 성립을 하겠어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A, B가 요렇게 나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행렬이라는 게 최초에 행렬곱을 저렇게 하고 행렬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했던 이유가 저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최초에 해결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과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자가 뭐랑 뭐인 거예요? x랑 y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1, 3, 3, 2가 보이죠. 그러면 요거 전개, 요거 행렬을 풀어서 쓰면 요거 나오죠. 요거 나와. 그래서 이 행렬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가 미지수가 많은 1차 방정식의 연립을 다루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좀 빠져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역행렬이라는 거를 굳이 우리 홍성대 아저씨가 책에 집어넣은 이유고, 그리고 내가 굳이 이걸 끌고 오는 이유도 결국은 행렬이 쓰임새는 요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겠어요? 푸는 게 아니지. 뭐를 곱해서? 왼쪽에다가 적당한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로 만들 수 있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얘 역행렬을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뭐분의 7분의 1에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2에 마이너스 9니까 1일 거고요. 6 마이너스 9이니까 0일 거고요. 마이너스 7인데 얘 붙으니까 1 되는 거죠, 그죠? 0 될 거고요.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얘가 붙으니까 다시 1로 돌아오는 거죠. 이 오른쪽 정리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에 8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일 거고요.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5니까 얘도 마이너스 7이겠네요. 그러면 x는 1, y는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1차 방정식, 여러 개의 1차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하면 하나의 등식 안에 만들어낼 수 있고요. 행렬곱을 이용하면. 그러면 저 좌변에 있는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을 만드는 어떤 특정한 친구를 양변에 곱해주면 값이 바로 구해진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저건 그냥 3배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자 개수가 한 30개 돼요. 문자 개수 30개씩 30개. 그러면 사실 그냥 컴퓨터로 얘를 계산시켜서 해주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실제로 공학 분야 좀 이제 계산할 거 많은 분야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고, 변수 같은 거 굉장히 많고 상황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여러 개의 1차 방정식의 연립으로만 구성할 수 있으면 그냥 얘 역행렬 구해주세요 하고 양변에 곱해버리면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렬로 표현하면 저걸 구성해서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게 나중에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이야기들 뭐 대학 가서 배우고 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역행렬이 뭐 존재하면 뭐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있고, 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러면 존재하려면 얘가 빵이 아니면 존재를 할 거고요. 얘가 빵이어야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년에도 아마 성문여고에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행렬 가지고 OX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조금 쉽게 나오긴 그래도 호징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행렬 관련된 OX 문제를 대비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결국 물론 대입이나 이런 것들이 센스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이디어들 말고 생각하기 어려울 법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입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뭐 A, B는 A야 뭐 요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러면 A 제곱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역으로 A, B를 뭐 대입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해서 금방 나왔었죠, 그렇죠? 해보셨죠, 그렇지? 이런 문제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을 따지는 얘기입니다. 교환 법칙을 따지기 위해서는 명제 때 등장하는 영역이긴 한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어떤 행렬 B가 A에 관한 저런 다항식의 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저런 꼴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A, B를 하나 B, A를 하나 이거 왼쪽에서 A를 곱해도 거듭제곱으로 다 퉁쳐질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곱하나 오른쪽에서 곱하나 결과가 어때 보여요? 당연히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될 때 반드시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다. 저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은 당연히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케일리 해밀턴 있죠, 그렇죠? A라는 행렬이 성분이 주어지면 A라는 2차 2x2 행렬에 모든 성분이 주어지면 그 성분을 가지고 반드시 A에 관한 2차 행렬에 관한 2차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2차식을 이용해서 앞에 고차항들의 차수를 다 줄여버리면 최소 몇 차까지로 줄일 수 있다? 까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렬 B가 A에 관한 1차 다항식 그리고 줄일 수 있다면 1차 다항식까지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물론 반대로 A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이게 성립하면 역으로 이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거 증명은 그냥 A, B, C, D, PQRS 놓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거는 뛸게요.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게 성립하면 B를 A에 대한 다항식 1차 다항식 형태로 또는 A를 B에 관한 1차식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나 이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도 얼마예요? 영행렬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럴 수밖에 없어요. A는 2B-3B니까 A, B를 거나 B, A를 거나 2B-3B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나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에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는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도 가능해야 된다? 대입도 당연히 가능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B제곱은 3분의 2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세제곱은 몇 B가 되는 거? 3분의 2의 제곱의 B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B의 N제곱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잡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얘도 역행렬 아이디어도 사실 저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면 우리가 요거는 주로 이제 근데 둘이 곱해서 단위 연결이 되는 경우를 자주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역행렬이라는 개념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켈리널턴 식에서부터 그냥 앞에다가 B를 곱해 주시면은 여기 나올 거고, 얘가 단위연결 배수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역시나 저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저거의 어떤 부분이긴 한데 저 케이스에 당연히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면, 아니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무조건 A, B, P, A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다른 관계식에 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럼 다른 관계식에 대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기에 있는 친구들이 유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B에 관한 규칙성은 아마 이렇게 발견하면 되고, 아마 이것은 A에 관한 규칙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역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식을? 원. 그렇지.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요. 그럼 얘를 였다 갔다 집어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A 제곱은 2A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이거 가지고 또 확인하실 수 있겠지? 이런 느낌.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보통의 이제 만나게 된 저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관계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특히 교환 법칙에 관한 이야기들을 확인을 빠르게 하시면 빠르게 하실수록 좋을 겁니다. 그걸 빠르게 하시면 빠르게 하실수록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얘기는 복잡한 관계식에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유명한 친구가 됐어. 유명한 친구. 유명한 친구. 책에도 있습니다. 금방 쳤네. 이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를 복잡하게 내려면 이런 거 가지고 내면 다 맞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수를 부리는 패턴이 많이 치고 곱하는 겁니다, 그냥. 응, 많이 치고 곱하는 거. 그럼 이런 패턴, 이런 상황에서의 탈출법은 즉 이러한 형태의 각이 대부분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B구나 이거. 큰일 났어. 많이 짚어져 있고 각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면 둘 사이 어떠한 공통점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양변에 왼쪽에 뭐를 하나 곱해보거나 오른쪽에 뭐를 하나 곱해보거나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대부분 먹힙니다. 밑에 A, B,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오른쪽에 A를 곱하는 아이디어가 첫 번째 좀 맛있어 보이죠, 그쵸? 비교를 살짝 해보시면 요게 금방 나오죠. 이게 성립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요거 바로 앞에 잡아주시면 좋다. 아니면 원래는 사실 교환 법칙을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요거를 굳이 여기서 뽑을 필요도 없고 아까 뒤에다 A 곱했잖아. 앞에다 A 한번 곱해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 제곱 B가 나왔으니까 여기다도 뭐를 곱해? 뒤에다 B 한번 곱해보면 이런 거 해보시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P가 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길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거 푸시다 보면 상당히 많이 길을 잃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그 왼쪽에 A 나왔고 오른쪽에 A 나왔고 얘 오른쪽에 B 한 번 나왔고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1, 뭐 왼쪽 A를 곱해서 보일 수 있나 봤더니 그게 안 보이죠, 그쵸? 밑에다가 뭐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들이 실제로 해설지를 보면은 그냥 뭐 굉장히 이렇게 착착착착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다 써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교환 법칙 되는 거 안 되는 거 빨리빨리 발견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발견이 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가서 엄밀하게 보여있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좋다. 정확히 이제 얘는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얘가 0인분이 나오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정리가 돼서 AB랑 PA가 같다라는 거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AB를 해도 마이너스 2세제곱, P를 해도 마이너스 2세제곱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래서 5제곱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A-2에 뭐 60제곱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럼 B가 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그것도 때려 넣어가지고 A에 관한 다항식을 만들어서 A제곱이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죠. 그쵸?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정리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단위의 몇 배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하다가 막히시고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되지?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건데 결국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반드시 중간중간마다 계속 대입할 거 없는지 양변 더할 거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특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때도 있을 거고요. 있는 것들을 찬찬히 뜯어봐서 양변 더할 만한 거 있다라고 발견하실 게 있을 건데 근데 대신 너무 멀리 오면 식변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문제 설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게 정확하게 어떤 행렬들이 A, B가 될 건지를 생각을 잘 안 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 간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은 막 A도 단위인격 B도 단위인격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 문제 설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진 식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양변에 곱하는 요 정도 안에서 관계식을 발견할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곱한다는 느낌. 그게 교환법칙을 알아낼 때도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 순간 대입해 볼 거 없냐, 양변 더할 거 없냐, 뭔가 복잡하면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뭐 한번 곱해볼까, 오른쪽에도 뭐 한번 곱해볼까 이런 느낌. 교환법칙은 저러한 표현이 되는 순간 바로 교환법칙 된다는 거 발견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많이 잡으시면 좋고요. 이런 거 수업을 열심히 해야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생략 OX 할 때는 이런 거 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때 이것도 발견하셔야 돼. 그 다음에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행렬이 거듭 제곱의 규칙성도 있지만 그냥 행렬을 이런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주고 어떠한 규칙으로 저 A라는 행렬들을 1번 A, 2번 A, 3번 A들을 쭉쭉쭉 만들었다 하고 그런 거 발견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걸 보고 알아내려 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걸 보고 아 얘가 어떤 규칙성이 있구나를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는 게 맞아요. 분명히 규칙성이 물론 막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야.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규칙성이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이게 설계되는 거에서 억지로 보려고 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런 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얘의 규칙성이 이걸로 보인다는 얘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죠. 말고 다른 거. 얘네만 K-1텀 정도로 규칙성 알아내시면 그러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얘는 직접 해보고 나머지는 요걸로 나올 것이다. 그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행렬 규칙성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행렬은 기본적으로 덩어리를 하나의 수로 취급한 거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항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고 분배 법칙 약간 어색한 거 적응하고 그 다음에 저런 식 같은 거 정리하고 규칙성 같은 거 확인하고 이런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식을 정리하는 어떤 패턴들이나 이런 것만 적당히 해두시고 결국 문제를 똑바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 사라는 걸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행렬은 백날 가리켜봐야 행렬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행렬 성질로 문제를 잘 안 내요.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나온 지 뭐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최근 그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를 이제 한 10개 학교 정도 쭉 봤는데 결국 행렬의 성질을 가지고 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거보다 행렬이라는 체계 안에서 행렬을 사용은 하면서 비슷하게 막 함수 문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수 추론 문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거 뭐야 무슨 그냥 A, IJ 해가지고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걸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거는 결국 행렬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셔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 어떤 함수?
그것처럼 어떤 친구의 역행렬이라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라든지 와 같이 표현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연습 그 정석 연습 문제 정도에만 밑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이제 역행렬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 할 때만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엄마야 진짜 이거 하는 게 아닌가? 요것만 얘기하자. 이렇게만 얘기해볼게. 요거 살짝 넘길 수 있네. 뭘로 끌어내서? 이걸로 끌어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2x2 어쨌든 이걸 계산하면 2x2가 나올 거고 2x1이니까 5분의 연결은 2x1짜리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 연립방 정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x, y는 뭐뭐밖에 없죠? 무조건 아니 x, y가 위치되죠. A, B, C, D, K는 다 상수라고 치고 x, y가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단순화를 시키면 이 연립방 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x, y는 뭐라고 밖에 없어요.
영영밖에 없죠. 문장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xy가 0이 아닌 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밖에 는 방법이 없죠. 해보면 익숙하죠, 그죠? 저거가 0이 되는 걸 만족시키는 K면 XY가 0이 아닌 해를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 디로리링 이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응? 응?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죠, 그죠? 어차피 XY가 여기 아닌 거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x 더하기 이거 y 저거 x 더하기 저거 y를 했을 때 00이 아닌 해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5는 3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k가 얼마니 얼마? 둘 다 답이죠, 그죠? 아니 눈빛이? 이거 연립방정 저번에 할 때 잠깐 했었는데 너무 오래됐나? k가 2면 요 곱도 이렇게 나오고 저 곱도 이렇게 나오죠. k가 6이면 6이니까
위의 곱은 이렇게 나오고 아래 곱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x가 0보다 어떤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큰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치. x와 y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패턴 중에 가장 악랄하게 나오는 기출은 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이 정도로 그래서 뭐 특이 기출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